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벌써 여름 날씨죠. 하지만 해가 떨어지면 또 여지없이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달력을 넘기다 보니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는 한 10여일 이상 빨간 숫자를 보았습니다. 벌써 비행기표는 동이 났다고들 하는데요. 자, 우리 소비심리도 살아나고 부동산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뭐 걱정할 게 없을 듯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소식들은 왠지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가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중상층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이분들이 서민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들 서민과는 무관한 거 아닐까요? 위장 전입도 못하고 특수활동비는 언감생신이고 자녀 과외도 변변치 못 시키고 병력 면탈은 아예 꿈도 못 꾸는데 벼슬은 그렇죠. 생각지도 못하죠. 하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더 내놓아야 하는 세상, 과연 바뀔까요? 5월 30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과정에서 보았듯이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의당 대응 기조가 새 정부 조각의 변수가 될 전망인 것 같습니다. 과연 합치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말씀 나눠볼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문자 보내주시고 정동영 의원께 여러분의 뜻을 전달해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얼룩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지명됐죠. 2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 제작 배급사 시네마달의 김일건 대표 전화 연결해서 평가와 과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문화체육부 관광이 그렇다고 해서 또 블랙리스트 반대의 화이트리스트는 또 안 만들지 걱정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은 큰 고비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정된 청문회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3, 4부 정치 토크 시간에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또 배재대 정윤정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 이슈 토론해 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질문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총리 인준이 국민의당 임명 동의안 처리 협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국민의당이 어떤 방식으로 협조하고 반대할 것인지 이 부분이 큰 변수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어디 서울에 계십니까? 아니면 고향에 계십니까? 예, 서울에 계십니다. 지역구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KTX 열차 속 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주변 분들에게 폐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장실에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국회 임명 동의안 통과가 되겠죠? 통과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이 네. 40석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네. 이낙연 첫 총리 인준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네. 정했기 때문에 네. 또 국민의당이 그렇게 방침을 정한 이유는 네.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개시하는데 네. 도와야 한다. 예. 제일 큰 명분이었습니다. 예. 국가의 어떤 바라보는 방향이 왼쪽에서 보느냐 오른쪽에서 보느냐 그 방향성은 틀린다 하더라도 국가가 잘 되고 국민이 편안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정치인들의 바람이고 또 국민들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후보는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은 후보였다 이런 평가들을 하시던데 그동안에 뭐 위장 전입 문제 또 병력 면탈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검증하고 청문회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그건 성실하게 잘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새 정부의 첫 총리로서, 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일 텐데, 네. 과거 보수 정권이 임명했던 결정적인 치명적인 흠결이 있던 후보자들에 비하면, 네. 상대적으로 볼 때 예.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다 하는 판단이 네. 가능하고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 정부가 빨리 출범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명분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네. 맨 먼저
서두 발언을 통해서 그러셨군요. 이런 말씀을 했죠. 예. 또 많은 국민들과 SNS로 소통하시는데 거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는 정치력을 좀 발휘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양해를 바란다는 입장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럴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죠. 네. 미국의 대통령 같으면 미국 백악관은 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이럴 때 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야당이 셋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야당의 대표들을 한 번씩 초청해서 예. 식사 대화를 하게 되면 아마 충분히 협조를 구할 수 있었을 네네.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동연 의원도 한때는 대선 후보셨고 또 그만한 정치적 경험과 경륜이 있으신 분인데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 흑인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겉으로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알았지 그 어떤 그 협잡과 연정과 또 뭐라 그럴까요 통합의 정치가 뒤에 숨어 있었던지는 사실 근로나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좀 문재인 정부에서 발휘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강조하시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네. 문 대통령에 대해서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도 네. 바로 과거와 다른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와 다른 탈권위의 모습에 환호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정작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네. 정말 야당 대표들을 초치해서 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못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어제 제가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죠. 그럼요. 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청취자분이 보내준 문자를 하나 읽어드렸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지역당, 또 민주당 이중대 이런 이야기들이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시던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측면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봐서, 아까 말씀처럼, 국정 운영을 개시해야 한다는 것보다 네. 더 큰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 5대 인사 원칙, 이거는 좀, 어떤 형태로든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비리 인사를 배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5대 인사 원칙이라는 게 그렇게 큰 무슨 대단한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부정 비리가 많이 있죠.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위장전입 문제는 다시 한번 뿌리, 연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일제 잔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제가 식민 통치를 하면서 식민지 주민의 이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제도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네.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부활한 것이거든요. 네. 말하자면 위장 전입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을 단속하는 것을 주민등록법으로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네. 다른 법률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예. 이 주민등록법의 잣대로 매번 청문회 때마다 이게 문제가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서 네. 한번 이것은 좀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장 전입과 주민등록 제도에 대해서 일제 잔재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차후에 한번 역사적인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요즘 또 하나의 이제 그 화두가 국회의원분들의 특수활동비하고 이렇게 이제 정부에 입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특수활동비의 문제는 사실 국정원 문제입니다. 네. 특수활동비의 절반을 국정원이 쓰고 있는데요. 네. 영수증 없는 돈이고 과연 국가 안보를 위해서 네.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치 사찰이라든지 네. 국민을 해치는데 그동안 그 돈이 쓰여졌느냐 하는 네. 그 핵심 문제를 파헤치는 것이 중요하지. 예. 지역 말단의 문제는 그것들도 물론 개혁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핵심은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분이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네. 강요는 정치인이 맞는 게 맞습니다. 네. 제가 정부에서 경험을 할 때도 느꼈지만 네. 역시 이 관료 출신은 차관까지 가서 실무적으로 총책임을 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왜냐면은 관료로 쭉 커온 인사들 경우에는 그 평생을 승진과 보직이라는 두 가지 가치에 이제 그렇죠.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 부처 이기주의의 칸막이를 뛰어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네. 네, 정치인은 상대적으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떤 정책이나 사안을 판단할 때 이것이 정치에는 표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 국민에게 유권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본능적으로 따지게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강요는 정치인 출신들을 많이 발탁하는 것이 네. 맞는 방향이다. 이런 예. 평소의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도 이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셨던지 이 김현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계셨었지만 이번에 국토부 장관 지명된 김현미 의원 말입니다. 잘 아시지 예. 않습니까? 아까 통화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같이 정치를 했던 동지고 네네. 옳고 그름에 대한 소신이 분명한 네. 정치인입니다. 네. 저는 국토부 장관을 잘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왜냐면은 장관을 수행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자리는 철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민 주택 문제입니다. 토지 네. 문제입니다. 예. 토지와 주택에 있어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좀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 주거 문제 예. 같은 거 국가가 해결해야 하거든요. 네네. 사실 저출산은 결혼을 할 수 없는 이 주택 문제 때문에 네. 이 결혼을 망설이는 네. 핵심적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이걸 해결 못하는 그 주거 정책. 네. 이걸 비롯해서 공공임대주택 문제라든지 주택임대료 문제라든지 서민과 약자 편에 서서 네네. 이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네. 잘 해낼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 문제가 가장 큰 서민들의 지출 중에 한 부분인데 이 공공토지의 어떤 의미, 철학 가치를 실현하다 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그 벽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법이 정한 대로 예. 법률에 따라서 사유재산의 문제는 충분히 네. 보호가 될 것이고 네. 아마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네. 공공성이 그동안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모든 것을 가능하면 시장에 맡기고 민간에 맡기고 하는 부분에서 국가의 역할이 계속 축소되어 왔는데 예. 이런 부분을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강남의 수서에 그 장애인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네네. 네, 그분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다 싫은데 딱 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그래서 누굴 존경합니까? 그랬더니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들에게 집을 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역시 이 정치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동영 의원 말씀을 나누다 보면 통일부 장관 그리고 개성공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새 정부 출범하면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또 어떤 긴장관계를 조금 풀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지금 쏘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되겠습니까? 투트랙 방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과 제재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으로 그러나 또 이 제재 압박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 정부 9년, 특히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는 엄연히 남한과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실종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할이 소멸했어요. 아무런 역할이 없죠. 구경꾼 내지는 제3자 위치로 전락했는데요. 한반도 문제가 북한 문제가 어떻게 미국과 중국 간의 거래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미중 문제가 됐냐 하는 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북한 문제, 북핵 문제를 강대국 간의 문제에서부터 남북 간의 당사자 문제로 성격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복원이 급선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접촉과 대화가 필수적인 거죠. 그러면 천안함 폭침 때 5.24 조치 이거를 해제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네. 우선순위의 문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네. 우선 일체 접촉과 대화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하는 그런 수순을 밟는 네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첫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혹시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8월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당이 지금 전망의 기로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위기의식을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더 나가면, 국민의당이 존재해야 하는 역사적 의식, 역사의식을 예. 또 공유할 필요가 있죠. 국민의 요구가 국민의당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 이것을 네.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안 맡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 지금 이동하시는 중간에 KTX 안에서 또 이 화장실을 들어가셔가지고 이래 인터뷰까지 주셔서. 전화 상태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고르고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한번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직접 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